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에 관한 것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2019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녹음은 뉴질랜드의 노인연금, 뉴질랜드의 노인수당, 그것에 관하여 할 것인데, 그거 본론으로 가기 전에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착한 악마님의 댓글이에요. 그 댓글을 통해서 착한 악마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못 들으시느냐 하면 5G에 대한 얘기부터 스트리밍으로도 안 되고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재생을 할 때도 안 되고 해서 이거를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과거에 올라갔던 녹음들을 모아서 아예 큰 파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파일 이름을 통합본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2시간 50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G에 대한 얘기부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3월과 4월분 녹음 정도인데 대부분의 녹음이죠. 몇 개를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렸어요. 올린 날짜는 6월 7일인데 그거는 그 착한 악마님 들으시라고 올린 거니까 다른 분들은 원래 녹음을 들으실 수 있었다면 그걸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착한 악마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게 들으시는 게 안 된다고 하셔서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혹시라도 착한 악마님과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들으시면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걸 들으신 분이 몇 분인가 봤더니 별로 안 들으시는 것으로 보아 다른 분들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착한 악마님 그간 바쁘셨다는데 많이 들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의 녹음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착한 악마님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근래에는 또 4대 천왕의 한 왕으로 즉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와 불교의 어떤 그 섞어찌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거는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이 개인적인 삶으로 볼 때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 그것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멜번에 산다의 녹음 중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0회 특집이기도 한데 그게 거기를 들어보시면 이 착한 악마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은 뉴질랜드 얘기를 하러 갈 거니까 뉴질랜드로 슬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3월 달에 크라이스처치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녹음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럭비팀 이름이 십자군, 캔터베리 크루세이더스, 그건데 그 이름이 오늘날의 뉴질랜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너무 험악하니까 그거를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거를 단순히 민간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장관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석 달 동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안 바꾼다. 이게 결론이에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이대로 안 바꾸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러워요. 그걸 안 바꾸게 된 이유는 그걸 바꾸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왜 십자군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그래서 하여튼 그걸 안 바꾼다. 이제 그게 뉴질랜드 소식이고, 그 다음은 겉으로 보아 뉴질랜드 소식이 아닌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책이 하나 나왔죠.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의 제목은 마지막 계승자,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한국말 제목인데 그것이 원래는 영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은 The Great Successor. The Great Successor가 원래 제목인데 번역을 마지막 계승자라고 했단 말이죠. Successor가 계승자인 건 알겠는데, 이 책은 사실 김정은에 대한 것인데, 김정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링컨에 대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세종대왕에 대한 것이라거나 그랬으면 이거를 당연히 위대한 계승자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건
The Great를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말로 된 책이 나와 있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 책인데요. 그 책이 이 키위랑 호주 과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주목한 점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첫째, 이 책을 지은 사람, 애나 파이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슨 기자인데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도 많이 왔고 북한에는 12번을 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기자예요. 뭐 뉴질랜드 기자라는 것이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기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외국 회사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단순히 뉴질랜드 기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 뒷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 동네가 나오면 동네 이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학교를 어디에서 다녔는지, 대학을 어디에서 다녔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이죠. 그리고 그 다닌 연도를 보니까 저보다 거기를 일찍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뉴질랜드 사람이 쓴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국말로 하자면 제 선배가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가 쓴 책 The Great Successor 그리고 그것의 한국말판 마지막 계승자 이게 지금 우리 뉴스에 돌아다니고 있죠. 이 책은 이 작가인 애나 파이필드가 14년 동안 북한에 12번을 가면서 어떨 때는 뭐 잠깐씩 있었고 어떨 때는 좀 오래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이 키위한테 얼마나 재밌게 보였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신기해 보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특히 이 김정은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다가 이제 책으로 냈어요. 제가 뭐 들어보니까 이 속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사실이건 아니건 뭐 책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뉴질랜드에서는 애나 파이필드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는 이거예요. 그 우리가 듣기로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서 예외적인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다. 북한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양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 평해튼, 맨해튼과 합쳐서 평양과 맨해튼을 합쳐서 평해튼이라고 부르며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삶, 예를 들어서 뭐 요가 하러 가고 그리고 요가 하러 나오면서 카푸치노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애나 파이필드가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김정은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 비교를 잠깐 했는데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제가 보니까 김정일이 94년에 집권을 해가지고 2011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작가가 말하기를 한 번도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한 적이 없답니다. 어디에 가서 한 문장 말한 적이 있다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건 뭐 연설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죠. 그거를 제외하면 대중연설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반면 김정은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이 기자회견 같은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 사람네 아버지랑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저런 뉴질랜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본론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론은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관한 최근 소식 그거예요. 무슨 규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그 논쟁에 대한 한쪽 목소리는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목소리는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녹음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녹음은 뉴질랜드에 대한 것이고 노인연금에 대한 것이며 최근 논쟁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용어가 하나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과거 녹음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용어가 헷갈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슈퍼애니웨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다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슈퍼라고도 하는 거. 그거 호주에서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하면
직장에 다니면 생기는 그런 일종의 개인적인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그거를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슈퍼애니웨이션 통장 속에는 거긴 당연히 개개인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금액이 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되면 거기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것. 그것을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 같은 건 아니죠. 거기에 물론 뭐 국가에서 좋은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요. 그거 말고 호주에는 에이지 펜션이 따로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에이지 펜션에 해당하는 그것을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슈퍼애니웨이션이란 단어만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말하는 슈퍼애니웨이션, 그것에 대해서 하려는 거예요. 호주는 사실 그 재산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소득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 받는 사람이 많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제가 어디에서 80%라는 숫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80%의 나이가 되는 노인들께서 호주에 에이지 펜션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받으신다.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오늘 보니까 받는 사람의 비율이 나이가 된 사람들로 봤을 때 받는 사람의 비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장 큰 차이는 호주의 경우 67세로 지금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67세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노인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이며 그 65세가 너무 낮으니까 올리자 뭐 이런 대화가 있기는 하죠. 지금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2014년 정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에 뉴질랜드 선거를 할 때 당시 노동당에서 지금은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야당이었었죠. 노동당에서 자기네가 집권을 하면 이거 올리는 걸 지금 65세인데 그걸 더 나중에 받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졌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바로 그 대화는 끝났지만 당시 뉴질랜드의 우파 그 중에도 작긴 하지만 ACT라는 정당 있죠. ACT 그 정당은 흔히 그 더 큰 우파 정당인 내셔널과 이렇게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2017년 선거에서는 65세에서 67세로 올리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우파가 이겼다면 그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파가 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노동당이 들어섰어요. 노동당은 지금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듯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당 정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Retirement Commissioner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25명짜리 아주 작은 조직의 장이에요. 그 조직 이름은 Commission for Financial Capability 금융지식위원회 혹은 뭐 금융능력위원회 하여튼 그런 아주 작은 조직인데요. 그것의 장인 Retirement Commissioner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은퇴위원회장? 뭐 그런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년 임기인가 4년 임기인가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이 다이앤 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두기 전 지난 3년 이상 동안 아주 이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었어요. 이 노인연금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를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 나라가 노인연금에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했죠. 그래서 받는 나이를 올리자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화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외국 사람들도 오면 받지 않습니까? 저처럼 우리처럼 이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간 살면 이제 10년을 살면 나중에 나이가 되었을 때 노인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최소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만들자 혹은 더 20년에서 더 많게도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그걸 20년으로 하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느냐 하면 뉴질랜드 사람들이야말로 외국에 많이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20년으로 만들면 그 자기 자신들이 키위 본인들이 그걸 2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2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다음에 20년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다음에 20년을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책을 지은 사람처럼 맨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이걸 채우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20년이 될 것이냐? 이건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를 하자고 한 지는 상당히 되었으나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나이를 오리던가 아니면 받기 어렵게 만들던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정부가 그것에 지출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가 기본적인 주장이죠. 이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뉴질랜드 노인연금이 언제 생겼는가 뭐 이런 거 알아봤죠. 그랬더니 1898년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호주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뉴질랜드는 이 노인수당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살로 했느냐? 그때도 65세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만큼 오래 살았는가 지금 찾아가 봤더니 뉴질랜드가 만들어낸 자료 속에 있는 무슨 기대 수명이라던가 혹은 뭐 평균 수명이라던가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5년에 호주가 나라가 생기고 나서 몇 년 뒤에 자기네 평균 수명을 어디 기록에 남겼는데 그게 보니까 57세예요. 그러니까 1905년에 57세니까 이제 뉴질랜드도 그렇다고 가정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57세인 기대 수명이 57세인 나라에서 노인연금을 받으려면 65세가 된 다음부터 받아라 라고 만든 거예요. 당시에는 이 재산을 따져봐서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주고 그랬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내용은 많이 변했지만 이제 시작은 거기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57세일 때 65세인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만약에 적용한다면 지금 뭐 사람이 얼만큼 사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숫자가 있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80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80인 그런 세상에서 91살이 되면 받아라 이렇게 만든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엄청 예외적인 사람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굉장히 오래 살았을 때만 국가가 도와주기로 시작한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20년, 30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 숫자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의 오류는 뭐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한두 살이거나 뭐 그거만큼도 안 됐을 때 그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테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저는 반대되는 내용을 잘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양반이 그 리타이어먼트 커미셔너가 그만두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그 반대되는 내용이 기사의 일부로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제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글의 제목은 이거예요. Can New Zealand superannuation age remain at 65? 뉴질랜드의 노인연금 나이가 65세로 계속 남을 수 있는가? 그게 글의 제목입니다. 그게 6월 12일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이 기사는 이제 그 아까 말한 리타이어먼트 커미셔너라는 사람이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그것에 즈음하여 이제 글이 나왔고 글이 실린 웹페이지는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stuff.co.nz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반론도 실어주었는데 오클랜드 대학 한국 사람들이 5대라고 말하는 그 오클랜드 대학에 이런 게 있답니다. Retirement Policy and Research Center 은퇴 정책 연구소. 거기에 장인 마이클 뭐라는 양반인데 뭐 대학의 연구소의 장이니까 뭐 교수님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기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하면 숫자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니까 숫자는 어디 거를 갖다 쓰냐 하면 뉴질랜드 공무원들이 발표한 숫자를 씁니다. 그 숫자가 이제 트레저리, 재무부에서 발표한 숫자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근거로 상상해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리타이어먼트 커미셔너라는 사람이 많이 말했던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지금의 규칙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지금부터 40년 뒤인 2060년에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2060년에 뉴질랜드 정부가 이 은퇴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105빌리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조 원쯤 되는데 뭐 한국과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바꾸지 말고 그냥 105빌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2060년 정도에 105 빌리언을 나라가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그때쯤에 2060년쯤에 뉴질랜드의 GDP는 1487 빌리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GDP 전체와 비교했을 때 노인연금에 쓰고 있을 돈이 약 7%쯤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2010몇 년 현재에는 GDP 대비 4.2%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4.2%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폭 증가하여 한 70% 정도 증가하여 한 40몇 년 동안 70% 정도 증가하여 GDP의 7%가 되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지금까지 그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클랜드 대학에 있는 사람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GDP의 7%를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인가? 그건 이제 지금 쓴다는 게 아니고 2060년에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럼 GDP의 7%를 쓴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오클랜드 대학에 계시다는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OECD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집계를 해가지고 그걸 그 이후에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노인연금에다가 각 나라마다 얼만큼 돈을 쓰고 있는가 GDP와 비교하여 그 숫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터키 7.7%, 체코공화국 8.1, 덴마크 8.1, 럭셈버그 8.4, 헝가리 9.2, 일본 9.4, 독일 10.1, 벨지움 10.7, 스페인 11, 폴란드 11.1, 슬로베니아 11.1, 핀란드 11.4, 오스트리아 13.3, 포르투갈 13.3, 프랑스 13.9, 이태리 16.2. 제가 그리스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나라들이 이미 이만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OECD 평균은 7.5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그 양반은 뭐 이런 숫자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대충 말해줬죠. 이거를 근거로 봤을 때 과연 뉴질랜드가 지금 OECD 평균이 2017년에 7.5%라는데 뉴질랜드가 노인연금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2060년에 되어서 우리가 한 7%쯤 내게 되는 것, 남들은 이미 그거를 2017년에 한 것을, 그것이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상황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 거의 한쪽의 주장을 들었지만 그 반대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 주장에 알맹이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알맹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스터프에 나왔다는 이 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정치가가 인기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려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노인연금의 이 나이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인기를 아주 금방 잃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Capital Gains Tax,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고 팔면 생기는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뉴질랜드가 먹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세금을 도입하자라고 하면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노동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여론이 험악해지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험악해지니까 금방 그걸 전부 다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인수해다가 그 비즈니스가 커진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팔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녹음은 미래에 뉴질랜드에서 정치를 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정치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노인수당 받는 나이를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둘째는 Capital Gains Tax 이런 걸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빨리 인기를 잃는 그런 것은 피할 수 있죠.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연금 받는 나이에 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